이번 시간에는 실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각각의 이제 인공 장치 및 이 체외순환 회로 그리고 이 캐놀라 및 이 SBR과 관련하여 이 측정되는 그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타입 A 다이섹션과 이 타입 B 다이섹션 이 과정에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 대해서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체외순환 회로에 형성되는 압력은 이 푸아제이유 방정식에서 살펴보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압력의 형성은 이 펌프 플로우가 상승할수록 이 라인의 길이 및 이 루멘 사이즈가, 라인의 길이는 길어지고 루멘 사이즈는 작아질수록 압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캐뉼라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압력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옥시네이터나 또는 이 아트리알 필터의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 상승을 할수록 압력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 SBR, 이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에 따라서 이 압력의 변화가 가장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의 점도를 나타내는 이 비스코시티에 의해서도 비스코시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압력은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이 온도에 의해서도 이 압력의 상승과 하강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압력의 변화는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혈관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비스코시티를 상대적으로 이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올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압력 상승을 올리게 됩니다. 이 압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플로우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압력의 형성은 이 측정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압력의 측정되는 수치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 1번에서 측정되는 압력과 2번에서 측정되는 압력, 이 3번에서 측정되는 압력, 이 4번에서 측정되는 압력, 이 5번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각각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낮은 압력을 보이는 곳은 이 5번인데, 이 5번은 대략 저희가 체외순환 이 과정에서 이 퍼퓨전 프레셔를 유지를 해주게 되는데, 대략 민으로 60에서 90까지 폭넓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유지하는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유지하는 이 퍼퓨전 프레셔는 이 70에서 80mm 머큐리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70이라고 가정을 해주고, 여기 수치를 5번에 잴 때마다 각각의 압력들이 다 틀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류량, 이 펌프에서 유지해주는 관류량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압력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롤러 펌프든 이 센트리퓨갈 펌프든 이 리저버에서 연결되는 이 라인 전까지는 압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이 리저버가 어차피 공기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RA에서의 이 프레셔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저버도 마찬가지고, 이 심장보다는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사이폰 이펙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압력이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고, 만약에 리저버의 압력이 이 부분에서 양압이 걸린다면 이 드레인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열려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리고 이 백큐 어시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압력을 유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백큐 어시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어느 부분에서라도 이 클램프가 막히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 이 부분은 이 양압이 걸리게 됩니다. 양압이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RA에서 이게 드레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 RA에서 드레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쪽은 계속 이 0에 가깝고 0보다 낮은 압력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 양압이 걸리게 되면서 거꾸로 혈액 이 윗부분에는 공기가 차 있고,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비너스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양압이 형성이 되면서 반대로 공기가 거꾸로 밀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 RA에 매시브하게 공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큐 어시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 라인에 어디가 클램프 되어 있지 않는지 상당히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리저버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 거의 마이너스 이 라인 자체에서는 마이너스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이 센트리프갈 펌프를 지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이제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에서의 압력은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각의 인공장치에는 이 압력 손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압력 손실이 낮을수록 그 장치의 압력 손실이 낮을수록 이 플로우가 많이 간다는 소리인데, 이 모든 인공장치들은 이 옥시네이터라던가 여기 아트리알 필터, 그 다음에 지금 형성되는 이 튜빙, 이 회로의 라인의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 압력 손실이 모두 다 형성이 되게 됩니다. 모든 인공장치에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측정한 압력과 2번과 3번, 4번, 5번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곳은 1번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압력 손실은 여기가 거꾸로 이게 역으로 계산을 하면 다 계산이 가능한데, 이 보통의 저희 체외순환 과정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부위는 여기 보시면 이 라디알 아트리, 그 다음에 이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있는데, 이 라인이 보통 8분의 3, 4분의 1, 16분의 3, 8분의 1, 뭐 이 정도의 라인이 크게 이 정도의 라인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라인이 작아질수록 압력 손실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8분의 3을 사용하는 이 어덜트에서보다는 이 페디아트릭에서 압력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고, 지금 어덜트에서는 저희가 보통 압력을 여기 2번이나 보통 3번에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압력 손실이 만약에 정상적인 범위를 저희 병원 같은 데서 150에서 200mm 머큐리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8분의 3 라인을 사용했을 때는 보통 이 정도와, 특히 바뀌는 조건 인자는 이 환자에서의 이제 SBR에 따라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캐놀라의 크기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 크게, 여기에서 2번에서 측정되는 압력의 크기가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라인은 크게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튜빙 회로의 사이즈에서는 크게 압력 손실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확인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8분의 3에서
8분의 1로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는 압력 손실이 크게 받는다고, 특히 소아 환자에서는 이 정상값이 150에서 200mm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 자체에서 걸리는 압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덜트에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으로 그 환자의 그 시스템 베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마련하는데, 보통 이 레디얼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퍼피션 프레셔가 70mm로 설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캐놀라에서 형성되는 압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놀라의 프레셔 로스, 이 플로우고 이게 압력 손실인데, 이 각각 캐놀라에 따라서 이런 식의 압력 손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캐놀라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압력 손실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18프렌치의 EOPA 캐놀라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캐놀라에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이 플로우는 이 5000ml 분당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압력 손실에도 확인을 해보면 18프렌치는 약 110mm 머큐리에 이 압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에도 나와 있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압력 손실, 캐놀라 자체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 자체가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캐놀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캐놀라 전단에서 이 젯 플로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캐놀라의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에올타 쪽에 이 젯 플로우로 인해서 너무 많은 압력을 그 에올타 월에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 에올타 월에 뭐 다이섹션이 형성될 수 있다던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캐놀라 자체에서의 압력 손실이 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8프렌치는 110이고 이걸 11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3번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 환자의 SBR과 환자의 이 라델 아트에 측정되는 압력과 이 캐놀라에서 압력 형성되는 이 압력 손실을 더하면 180mm 머큐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트리아 이쪽에서는 이 180과 여기 형성되는 이 두 가지와 이렇게 형성되는 180과 이제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있습니다.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이거는 각 회사의 이 옥시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이 아트리알 필터도 마찬가지고, 이 각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압력 손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인공 장치에 이 메르트로닉의 아피니티이고, 여기는 이제 메르트로닉의 아트리알 필터인데, 요거에 대한 압력 손실은 이게 36mm 머큐리입니다. 여기에서 이 회로에서 형성되는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캐놀라 사이즈와 이 환자의 그 SBR이 가장 큰 압력 손실을, 전체 회로에서 압력에서의 가장 큰 압력 손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36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216mm 머큐리가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이 부분에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150에서 200mm 머큐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이 압력을 넘기지 않는 방법은 이 캐놀라의 선택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인은 이미 어덜트에서 8분의 3 인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주로 비너스 라인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회로의 라인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아트리알 필터도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더 이상 크게 소화를 사용할 수는 없고, 옥시네이터가 압력 손실이 낮은 옥시네이터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서 측정된 압력도 뭐 줄어들겠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여기 캐놀라의 사이즈에서 걸리는 압력 손실과 이 환자에서 형성되는 압력이 가장 두 개가 클 텐데,
이거는 거의 70에서 80mm 머큐리로 가장 일반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최순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캐놀라의 이 사이즈에 의해서 이 형성되는 압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로우를 상승을 시켜주면 이 전체적인 압력이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의 압력이 다 상승을 하겠지만, 플로우도 우리가 정한 카디악 인덱스 2.4나 뭐 물론 고관료를 한다면 뭐 3.2, 3.4까지도 높여주게 되지만, 이 플로우 자체도 여기에서는 5000ml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8프렌치보다는 20이나 22, 24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환자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조건이었는데, 이 펌프 플로우는 분당 5000ml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아트리얼 라인의 사이즈는 루멘 사이즈는 8분의 3인치이고, UOPA 18프렌치 캐놀라를 사용했을 때 이 캐놀라 자체에서 걸리는 압력 손실은 110mm 머큐리입니다. 아피니티 옥시네이터에 이 옥시네이터 형성되는 이 프레셔 로스는 70mm. 이 프레셔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러드 인과 이 블러드 아티랄피도 마찬가지고, 블러드 인과 블러드 아웃에서 이 100이라는 플로우가 들어갔을 때 이 나오는 숫자가 만약에 나오는 게 80만 나온다면 여기에서의 압력 손실은 22 압력 손실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100이 들어갔는데 100이 나왔다 그러면 압력 손실은 없는 거고, 100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뭐 50이다 그러면 이 50의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 자체가 높은 것은 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가, 그 장비가, 인공 장치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낮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옥시네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 장치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 어떤 관을 지나갈 때 이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꺾어진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데서 터뷸런스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터뷸런스 플로우들에 의해서 이 라미나 플로우보다는 이런 터뷸런스 플로우에서 압력 손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나 아티리얼 필터에서 압력 손실이 점점 발전할수록 낮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안에서의 플로우 패스가 이 라미나 플로우를 예전 거보다는 좀 더 라미나 플로우를 형성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티리얼 필터는 36mm 머큐리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바이오펌프 센트리퓨가를 지나서 잰 부위의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부터 5번, 4번, 3번, 2번에서의 압력 손실을 모두 더한 값이 이 부분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그 측정되는 부위에 따라서 이 압력 손실을 압력을 보고 지금 적정한 압력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216이 나와서 이걸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3번에서 216이 이 압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에 비해서 이 아티리얼 필터의 압력 손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216이 걸린다는 것은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곳에서 많은 압력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압력이 어떤 원인에서 100mm 머큐리다 그러면 이 압력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캐놀라 자체를 작은 거를 써서 만약 여기가 70mm 머큐리 정상인데 이 3번에서 216mm 머큐리의 압력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캐놀라 자체에서 형성되는 압력 손실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런 캐놀라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직 푸아제이오 방정식에서는 저희 체해순환 과정에서는 이 공식이 가장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이 길이와 이 반지름과 그 다음에 당연히 점도도
관여를 할 것이고, 네, 플로우 레이트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 압력 손실은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지름에 따라서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튜빙 이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 압력 손실이 커지게 되고, 이 SBR의 변화에 따라서도 이 아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큰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유체 흐름은 이렇게 원통이 나가는 부분이 거의 똑같다면 이 압력 손실은 거의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캐놀라 같이 이 끝에가 점점 좁아지는 이런 식의 이 관에서는 이 플로우가 형성이 되더라도 이 압력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손실된 압력 손실은 이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는 보통 가장 위험한 게 이 에올타에서 캐놀라가 똑바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캐놀라의 방향이 틀어져서 이 월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월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 월에 높은 압력을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다이섹션이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트리알 필터든 어디에서든 회로에 이 퍼퓨전 압력을 측정을 해서 이 수술 내내 측정치의 변화가 좀 크게 변한다고 했을 때는 이 캐놀라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 환자의 압력이 높지 않은가, 아니면 캐놀라를 너무 작은 거를 쓰지 않았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런 푸아제유 방정식을 통해서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환자 사이즈에 맞는 가장 큰 캐놀라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캐놀라 사이즈를 작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관료량을 충분히 줘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관료량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결과적으로는 이데마를 발생을 시키게 되고, 이 이데마에서 모든 이 올간에 이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장시간의 체외순환은 이런 거를 계속 악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캐놀라를 사용을 해서 충분한 관료량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플로우를 많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올타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다면 성인에서는 가장 큰 캐놀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EOPA 캐놀라 18프렌치의 지금 18프렌치 압력 손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분당 5000ml의 압력을 이 플로우를 공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형성되는 압력 손실은 110입니다. 지금 이미 이가 100인데 100 자체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플로우 5000에서의 맞는 100mm 머큐리를 이미 넘기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캐놀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맞는 캐놀라는 20프렌치라던가 22프렌치라던가 24프렌치 요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프레셔 로스 관련돼서 많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를 보면서도 캐놀라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000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0mm 머큐리가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이미 20프렌치도 넘어가기 때문에 22프렌치라던가 24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 관료량을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메디트로닉의 아피니티 옥시네이터의 프레셔 로스, 관료량에 따른 프레셔 로스, 블러드 프레셔 드롭을 나타내는 건데, 이 프레셔 로스와 프레셔 드롭은 같은 말입니다. 50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 이 걸리는 압력은 대략 70mm 머큐리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테르모라던가 메트로닉이라던가 소린, 메도스 여러 가지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 각 그 인공 장치에 따른 이 압력 손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각각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인공 장치들의 압력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옥시나이터 같은 경우 대략 7000ml를 분당 7000ml를 맥시멈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점이 7000까지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7000에 대한 압력 손실은 약 대략 100 정도 되고, 이게 왜 7000이냐면 이게 맥시멈이 보시면 그 맥시멈 플로우가 각 옥시네이터마다 7000이 대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이게 7000의 이 맥시멈 플로우를 7000이라고 의미하는 거는, 이 옥시네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분당 이 7000까지는 이 100%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플로우를 뭐 8000을 준다, 8000도 줄 수 있고 10,000도 줄 수 있습니다. 플로우 자체는 형성을 시켜줄 수 있는데, 이 7000이 넘어갔을 때는 이 100%의 산소를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옥시네이터는 이제 에크모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O2의 디맨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2의 제거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그 능력치를 봤을 때는 이 CO2의 능력치가, CO2를 제거하는 능력치가 훨씬 높습니다. 옥시네이터는. 그래도 만약에 이 베노베노 이 에크모를 이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CO2의 제거는 워낙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수치에 만약 PCO2가 뭐 80, 뭐 90 된다 하더라도 이 베노베노 에크모를 돌리는 순간은 모두 다 정상치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소의 전달을 이 그 설정된 플로우가 얼마냐 이 7000이다 8000이다 그렇게 이 회사에 각각에 나온 그 측정 그래프는 이 산소의 전달을 그 플로우까지는 100% 해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7000이죠. 이렇게 내려보면. 요때 걸리는 압력은 이제 프레셔로스가 1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70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0%의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아티리얼 필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36mm 머큐리에 이 압력 강화라는 거를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압력 손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타입 A 다이섹션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지금 뭐 여러 병원의 회로의 모식도를 좀 더 보여드리고, 좀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타입 A 다이섹션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